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1편 국토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이제 정식 명칭이 법의 이제 정식 명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이제 법의 명칭이 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대상 이제 법의 명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법의 명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기 이제 법의 성격은 국토라고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제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국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토지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개발을 다른 말로 이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법의 명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이제 법은 개발이나 이제 이용을 하기 전에 먼저 개발이나 이용과 관련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에 맞춰서 토지를 이용을 하자. 여기서 이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개발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단 주 목적이 국토와 관련해서, 즉 토지와 관련해서 개발하고 이용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법인데, 법의 성격이 개발이나 이용하기 전에 먼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과 관련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자.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법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제 이용되는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성격은 이제 법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민법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민법을 배우시는데, 민법은 성격이 개인하고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법은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행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민법하고 공법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냐, 여기에서 차이입니다. 민법은 주로 사인하고 사인, 개인하고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공법은 법의 이제 규정이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 국민하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그 같은 법이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울 각종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법의 규정의 당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민하고 이제 관계, 여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공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법하고 지금 공법 두 가지 이제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당사자 관계가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차이냐면 법의 규정과 관련해서 적용할 때 그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을 해석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법이라는 건, 민법은 법 규정이 있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작구, 즉 법률 글자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은 법원에 이제 판사가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울 공법은 기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법이라는 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용어와 관련해서 용어 정의를 법을 만들 당시에 이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각종 법은 작구와 관련해서 해석이 필요한 해석법이 아니고 이미 법에서 이제 법에서 다 제정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기술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법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민법하고 공부할 때하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민법은 여러분들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공법은 이미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공법과 관련해서는 공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에서 용어 등과 관련해서 다 법을 제정할 때 사용할 용어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용어와 관련된 정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 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는 이해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공법과 관련해서는 이해뿐만 아니고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법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기술법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법의 구성이 항상 법의 제1조가 대상법을 만든 목적, 즉 취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조가 해당되는 법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이냐, 즉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별법을 계속 배우시는데 개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당되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용어 정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첫 번째가 법의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국토개혁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제1장 총칙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총칙과 관련해서 제1절 법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1조는 대부분 법의 목적으로 해서 규정되어 있고, 법의 목적은 주로 법을 제정한 취지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목적은 시험에서 대부분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당된 이제 법의 의미를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씩 봐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이제 교재 제1절 법의 이제 목적 보시면, 자,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나와 있는 법의 목적에도 자, 국토개혁법 일단 만든 목적이 국토와 관련해서 이용하고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와 관련해서 이용하고 개발에 관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행은 계획과 관련된 집행인데 계획과 관련된 집행은 주로 토지 이용하고 개발, 이용에 관한 그와 같은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개입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단 우리 목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난개발 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이나 개발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 즉 토지 이용이나 개발에 관해서 각각 적용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제정된 법이 국토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2절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는 국토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용어와 관련해서 개념을 미리 법에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뭇이란 뭐뭐를 말한다. 자, 그러면 법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 자체와 관련해서 법을 실행할 때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개념 정의는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용어 정의가 출제되는 건 대상 법과 관련해서 적용할 때, 자, 약속,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 자,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 그에 대해서 시험에서 이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의는 관련된 용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계셔야지만 또한 시험 대비해서는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어 정의 국토개법에서도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이해뿐만 아니고 또한 정확한 암기도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용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국토계획법은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일단 각종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계획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법 제19조 제1항 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그와 같은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계획도 일단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계획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 뭐뭐를 말한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기술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파악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주요 키워드는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행자반전부 또는 환경부, 자, 이와 같은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고 이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그 계획 내용에 국토계획법의 적용 대상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면 일단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은 누가 수립하느냐?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수립하는 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인데 일단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계획 내용에 국토계획법상 도시분기본계획이나 도시분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이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이런 계획이 여기 국가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토종합교통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교통계획은 여기서 이제 국토종합교통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하고 철도, 자, 도로망이나 철도망 연결 등과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 내용에는 도로 설치라든지 철도 설치와 관련된 내용, 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도로하고 철도, 자, 이와 같은 시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실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고 이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내용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계획 종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국가계획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이다. 자, 이런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표현 넣으면 일단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와 같은 계획 내용에 국토계획법상 결정되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용어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광역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제 국토계획법은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 자, 이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대상 지역이 두 개 이상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앞에 광역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자, 이와 같은 지역을 묶어서 표현할 때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을 전제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예, 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용이, 자, 도시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시군계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되는 지역을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관할구역의 이제 대상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여기 이제 지역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대상 지역이고 이와 같은 이제 대상 지역을 보여서 이제 표현할 때는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면 지금 뭐 세종특별자치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 여기 지역에 국토개법상 계획 수립하는 것 같은 이제 관할구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개법에서 이제 도시, 군이 다 이렇게 표현나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도시고, 여기에 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표현할 때 도시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계획 내용은 여기 이제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그래서 시나 군의 공간구조하고 그 다음에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그와 같은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간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구조는 주로 이제 여기 관할구역에 생활권역을 설정하는 게 공간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자,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해당되는 이제 관할구역의 공간구조는 5가지로 해서 나눕니다. 중심부하고 그 다음에 북부, 그리고 동부, 그리고 서부, 그리고 남부. 그래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생활권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생활권역을 설정하는 것을 표현을 공간구조로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구조로 이제 설정한다는 건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의 생활권역을 자 이렇게 이제 배분시키는 것, 이게 공간구조가 되고, 이와 같은 특별시나 시나 군의 발전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장기 발전 방향, 10년 뒤 또는 20년 뒤 해당되는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산업하고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냐, 자, 이런 내용을 발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해당되는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2가지 내용,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과 관련된 계획이고, 자, 이 계획을 성격을 2가지로 구분한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2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여기 이제 도시군계획 일단 개념, 일단 계획 수립되는 관할구역,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에는 내용 2가지가 들어간다는 것, 관할구역의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과 관련된 계획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저 9번 2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군계획 개념 잘 봐두셔야 되고, 여기 이제 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도시군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관할구역이 2개 이상 걸쳐가지고 지정이 됩니다. 근데 도시군계획은 해당되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2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이 2가지 구분,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의 군 계획에 대한 의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도시 군 계획이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개념이 나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좀 전에 봤던 관할구역, 즉 특별시, 강해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시, 군, 자 이와 같은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 공간구조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생활권역 설정한다고 했죠.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해당되는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즉 10년이나 20년 뒤 발전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해당되는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계획이라는 건 해당되는 기본 계획 내용에는 관할구역의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는 교육, 환경 이런 여러 분야 내용을 다 포함해서 수립되는 계획. 자, 그와 같은 계획을 뭐라고 하냐?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도시 군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개념이 출제되면 키워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해당되는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성격은 여러 분야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본계획은 좀 이따 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그와 같은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좀 더 개념 여기 나와 있는 걸 정확히 이해도 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계획의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관리계획이고, 관리계획은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관할구역이니까 마찬가지로 특별시, 강해시. 자, 이와 같은 이제 관할구역을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고, 이때 이제 집행한다는 그 같은 이제 의미를 법에서 이제 표현은 관할구역을 정비, 관할구역을 개발, 정비, 보전. 자,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집행에 해당되고,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개발이나 정비나 보전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관할구역의 토지 이용이나 산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립되는 그 같은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토개법에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관련해서 6개 사항과 관련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할 내용이 법에서 이제 6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그 6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지 관련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자, 이와 같은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건 이제 다음에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구역입니다. 국토개법에서 용도구역은 총 5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그린벨트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이와 같은 4개의 구역이 국토개법에서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와 같은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이 또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이분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2번하고 6번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용도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구역과 관련해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된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반시설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은 좀 이따 이제 다시 봅니다. 기반시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설. 그래서 도로 또는 수도,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이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을 할 때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여기 관할구역에서 실시가 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획도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이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따로 만든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나 정비사업계획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 이 부분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변경에 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구단위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지구단위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하나로 묶었을 때, 자, 그걸 지구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단위로 묶게 되면, 그와 같은 이제 단위를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 단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와 같은 이제 지구 단위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되는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절차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절차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하니까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가지 사항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주로 인프라 시설에 해당되는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거를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용어와 관련해서 정의, 기반시설은 뭐다 이렇게 해서 정의는 안 돼 있고, 단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종류와 관련해서만 국토계획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50여 개에 해당되는 시설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한 시설을 보고 그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은 시설을 국토개법에서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국토개법상 종류, 즉 명칭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쭉 7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7가지 해당되는 시설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종류가 국토개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세어보면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여 개 시설을 7개 시설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통시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공간시설, 세 번째 유통, 공급시설, 네 번째가 이제 공공,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방제시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교통시설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데 이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 그런 시설이 나 있는데 그런 시설이 교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간시설은 주로 이제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그리고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시설, 주로 뭐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밖에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이런 시설이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방제시설이 나있는데, 자, 방제시설은 재해 등을 예방하는 그와 같은 시설이 방제시설입니다. 그래서 방제시설에 보게 되면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 이런 시설이 분류상 방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건, 위생시설인데, 자, 보건시설하고 위생시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장사시설, 장례시장이라든지 도축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시설하고 도축장은 주로 위생시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은 여기 보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있어서 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집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의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있는 일단 기반시설, 일단 종류가 이제 기반시설인 거 잘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반시설 설치나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